BTS 코인이 기축통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 안에도 NFT를 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도 바로 카톡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와, 이 컨텐츠는 내가 진짜 투자하고 싶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새로운 또 게스트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의 게스트는 정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 NFT 컨텐츠협회 이사장님, 김형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NFT 콘텐츠 협회의 김형주 이사장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장도 하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NFT 컨텐츠협회 이사장님 네. 그 역할로 저희가 모셨고요. 네, 네. 사실 NFT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워낙 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NFT에 대해서 오늘 이사장님과 좀 더 네. 심층적으로 좀 네.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초면이 아니에요. 네. 한 번 뵀습니다. 네. 이 컨텐츠협회 그 창단식에 제가 가서 그때 한 번 인터뷰로 뵀었었는데 네. 사실 이게 NFT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네. 협회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바쁘신가요, 요즘? 이제 아무래도 벌써 이제 지지난 주부터 네. 우리 저희들이 두 개의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과정, 하나는 예술 전문가 과정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NFT 하는데 실질적으로 NFT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기도 하고 네네.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도 있고 특히 최근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또 화가분들이 또 나이 드신 화가분들이 더 궁금해하고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진짜요? 민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네네.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NFT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네.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육 저희한테도 좀 해주실까요? 아니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뭐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 네네.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더 편안하게 이해가 빠르다 오.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NFT에 대한 개념은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NFT라는 개념은 내가 생각하는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표입니다. 말 그대로 난 펀저블 토큰이니까요.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이 대체 가능과 대체 불가능의 뜻은 사실은 대체 가능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토트넘에 갔다 영국에. 네. 가기 위해서 더 좋게 재미를 있게 경기를 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사서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니폼까지는 대체 가능한 거. 돈만 주면 언제든지 유니폼을 살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러나 그날 또 운이 너무 좋게도 네. 내가 손흥민 선수하고 악수를 해서 내 유니폼에 사인을. 손흥민 선수가 사인했다. 그때부터는 대체 불가한 거예요. 그렇죠. 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럼요. 아무한테도 바꿀 수 없는. 네. 근데 그 차이가 바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NFT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위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 ERC20이라고 하는 기본 토큰을 만들었어요. 네네. 소위 말하는 스마트 콘트랙트가 되는 토큰인데 그것은 대체 가능한 토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대표님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 했을 때 만 원짜리 10개든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든 주면 그 돈이 뭐든 10만 원만 나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우리가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애지중지한 손수건 네. 내 애인한테 받은 손수건 내 뭐 네. 부인이 네네. 혹은 돌아가신 작가하신 누구가 준 손수건을 빌려줬을 때 이 네. 손수건을 잊어버렸다 아무 손수건 사다 주면 그런 건 안 되지 의미가 없죠.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그걸 ERC721 번호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꼭 하나밖에 없는 바꿀 수 없는 너와 나의 메타데이터 그런 어떤 사인과 기록이 들어가 있는 하나밖에 없는 토큰을 ERC721이라고 하는 토큰이 더 개발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 non-fungible 토큰 NFT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고요. 네네. 그것은 심리적으로 보면
너와 다른 내가 네. 나만 갖고 있는 게 있어. 이런 심리에서 왔다고 볼 수 있고, 산업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ERC 1155 하는 이제 한정판 토큰. 그러니까 NFT라고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토큰이라면 이 우리가 판촉할 때 혹은 리미티드. 네. 우리 저 뭐 미우새에 나오는 이상민 씨인가요? 네. 우리 그 궁상민 씨가 집에 네. 운동화를 모으잖아요. 아, 네. 그런 개념이죠. 그 그쵸, ERC 1155 토큰은 여기 100개밖에 없는 거다. 2개밖에 없는 거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기 시작함으로써 NFT라는 개념이 그 중요하게 각광을 받게 됐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 그림 경매 같은 경우는 네네. 5천만 원짜리까지 과세를 안 한다든지, 어. 혹은 이제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에서 토큰에 대한 투자, 뭐 코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좀 배관시하고 좀 말하자면 거칠게 금융당국이 규제했기 때문에 네. NFT를 한다는 것은 너 코인 투자했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코인 투자 아닌데요? 그림 산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를 남긴다. 네네. 라는 의미에서 기업 집단에서는 훨씬 더 NFT 투자가 훨씬 현 정부 상황에서는 적절한 투자가 되는 셈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래 희소성에 대한 가치 그것까지는 아시겠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현물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손수건 아니면은 뭐 제가 지금 물고 빨고 한 텀블러 네. 이런 것들은 진짜 내가 딱 눈에 보기에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그럼 과연 디지털 자산이 이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에 대한 희소성을 붙일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냥 일반 이미지 파일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충분히 다 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희소성을 부과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려면 저희들이 이제 먼저 NFT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원본 증명이겠죠. 네. 네. 이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직은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게 애매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조금 더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협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TV에도 진품, 명품 이런 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렇듯이 앞으로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제도화가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본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회에서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선 뭐 오늘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벌써부터 이제 시장이 막 좀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ICO를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예, 맞습니다. ICO를 그 IEO 기반 즉 이니셜 익스체인지 오프닝이라고 하는 거래소 중심으로 코인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네. 굉장히 큰 진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된다든지 NFT에 대한 투자 활성화하겠다 하는데 조금 공약 사항은 굉장히 좀 거칠고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투자자 혹은 또 NFT 시장에 있는 스테이크 홀더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 제안을 우리 협회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NFT 마켓플레이스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고 있는데 과연 안전한 곳인가? 소위 왜 오픈시만 같은 그런 해외만 봐야 되느냐 하는 궁금증도 있을 텐데 그쵸. 그러려면 조금 더 이 마켓플레이스가 몇 개나 되는지 정부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화부든 과기부든 또 금융이든 콘텐츠진흥원이든 같이 정부와 손잡고 민간협회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산업 통계를 낼 필요가 있고요. 규준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저희 협회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또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또 결정이 됐는데 또 이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의 영향을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더 이따가 또 네,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원작자에 대한 이 우리가 보증, 네. 그죠? 사실 이게
이 사람이 만든 거고 과연 희소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증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사실 논란이 좀 많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작품을 그린 게 아닌데 제 3자가 그린 것을 가지고 NFT 민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례까지도 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빨리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풀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해서 네. 뭐 등록제라든지 원본 증명이라고든 할지 민팅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뭐 거래소에 올릴 때 사전에 그런 과정들을 체크를 해본다든지 원본 증명을 거쳐야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할 때도 백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그 민팅 또한 화폐 주조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을 개발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민팅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원본 증명 또 뭐 특검법 이후에는 뭐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여부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포함한 어떤 제도적인 그 장치들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원 제작자에게 두 번, 세 번 때 팔리더라도 다시 블록체인 기반으로서는 거래 기록이 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다시 이것이 이제 뭐 10% 정도든 5% 정도든 원작자에 대한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하게 체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처음에는 한번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원작자의 손을 떠나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외로 이런 부분은 쉬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가령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기업이 상장을 하려면 심사를 거치듯 네. 사실 암호화폐도 그렇잖아요. 암호화폐도 초기에는 시장에 거는 것 자체도 좀 우후죽순 초기에는 그렇죠. 했었다가 요즘에 다 심사를 받고 하는 네. 것처럼 NFT도 좀 그러하게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러한 역할을 또 협회에서 네. 또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NFT를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뭐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가스피 같은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명 최소한 자기 콘텐츠가 거래를 됐을 때 예컨대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네.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크리에이터로서의 그 다음에 자기가 내는 콘텐츠는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NFT를 해야지 네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을 아무렇게나 올리는 것은 상당히 지구화에도 영향이 미치는 상당히 가스피라든 이산화탄소, 뭐 탄소 발자국 이런 개념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NFT는 적절하지도 않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러한 문제 말고 현재 NFT 시장 내에서 또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선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제 데이터의 뭐 예를 들면 미술품은 미술품의 거래에 대한 규준이 없잖아요. 이 제품은 어린 왕자는 얼마에 팔리는 게 적절한지 네. 대충 기준 가격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나는 뭐 작가로서 내 그림을 이렇게 팔고 싶다. 사실은 다른 작가들이 봤을 때 저거 1,000만 원짜리도 아닌데 누군가 이렇게 사면 그게 하나의 거래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것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고 일정한 기준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정된 기준, 예를 그 호수라든지 그 작가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또 그 디지털 작품의 상태라든지 이런 종합 점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협회도 뭐 빅데이터 센터 같은 걸 해서 거래에 대한 레커멘데이션들을 좀 나중에 과연 이 그림을 내가 5천만 원에 사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신용평가 기관 같은 것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규제들이 탁탁탁 생기다 보면은 또 적절한 가치가 또 형성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도 명확하지 않고 네. 그래서 가격들도 들쭉날쭉하고 즉 이제 어느 정도의 거품이 좀 껴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NFT가 진짜 우리가 거품으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좀 가치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좀 가치가 있는 네. 산업이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이제 NFT는 사실은 개인의 욕망과 네. 자기의 어떤 독창성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1시간씩 2시간씩 줄을 서서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하고 NFT는 거의 맞닿아 있다. 우리 마음이. 내가 그러니까 물질의 그 패러다임이 변한 거죠. 내가 맛보는 것이 맛이 있으면 2시간도 줄을 쓴다는 개념. 그렇죠. 요즘 뭐 명품백도 살려고 막 하루 종일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하고 지금 NFT라는 개념이 왔다 있어요. 여러 개 중에 아니라 내가 제일 맛있어 하는 데가 따로 있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전국 냉면 기행도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기 나름대로 카운팅, 평점을 두고 별점을 두고 이제 그런 시대하고 이 시대에 맞닿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NFT라는 개념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속에서 훨씬 더 기여도가 큽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어떤 그 원작작, 뭐 원래 소설 안에서는 피자 배달의원이었는데 그 안에 메타버스 들어가서 자기가 막 무기를 들고 장군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 형성과 지불은 NFT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신하고 굉장히 가깝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면이 메타버스 상에서의 상거래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치가 크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NFT 자체가 단순히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그 기능을 뛰어넘어서 진품과 같이 콜라보로 파는 판촉물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역으로 보면 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핸드폰에 딸려 있는 그림을 사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실제 프랑스의 명품들이 전부 다 NFT 작가들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도 그렇고 전혀 우리가 NFT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NFT를 한다. 뭐지? 그렇게 심지어 뭐 영화도 마찬가지 특송에서 포스터 자체를 NFT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포스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떤 프로모션의 의미를 많이 갖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영화, 뭐 음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명품 이런 데까지 다 NFT와 연관돼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상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건 단순한 어떤 그림 하나의 거품 그런 형태를 훨씬 뛰어넘는다. 요즘에 혹시 아실까요? 포켓몬빵이라고 과거 진짜 20년 전에 유행하던 빵을 새롭게 리뉴얼해가지고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는 이유가 빵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스티커 이거를 사려고 사람들이 또 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정판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내가 수집해서 모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상품에 NFT를 판촉물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또 판매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표 수집했는데 이제 더 이상 우표 수집 안 하고 NFT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다가 이제 NFT가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송가인 NFT가 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면 NFT 자체가 이제 로얄석, 알석을 미리 파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엊그저께도 어떤 컨퍼런스에 자장을 하다가 우리 팀에서 송가인 NFT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는 이제 자기 부인이나 어머님한테 효도하려면 NFT를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면 뭐 과거에는 무슨 나오나 그 자리 살라 그러면 보통 자녀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뭐 1초 만에 만석, 뭐 맞습니다. 매진 이런 건데 이제는 그 자체를 NFT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미리 싼 가격에 파는 개념.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뭐 미국 가는 비행기 자리도 NFT로 먼저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부산시에 얘기한 것도 야, 부산 롯데자이언트 야구장 시 돈으로 하지 마라. 미리 그 자이언트 팬들한테 NFT 발행해라.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미 이제 서구 유럽의 스포츠 클럽에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변화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엔터 강국이다 보니까 K-팝 또 엔터 하자 보면은 또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내가 이제 이 아이돌의 팬인데 이 아이돌의 굿즈를 사기 위해서 앨범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은 또 엔터사들도 그런 개념을 또 도입한다라고 해요. 이 콘서트 아무래도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걸 또 NFT화해서 티켓팅을 하는. 그러면 이제 리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익을 또 기업이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BTS를 비롯해서 많은 국내의 걸그룹 혹은 뭐 K-팝 그룹들이
해외 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 해외 팬들이 국내 굿즈를 사기 위해서 이 국내의 어떤 카드를 신청하거나 결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호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코인을 발행하거나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산 것을 바로 2, 3일 내에 말하면 그 가수한테 돌려주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뭐런 BTS 그 팬들만 하더라도 한 80, 90% 가까이가 해외 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국내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어떤 뭐 물론 BTS 코인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개념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실히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엔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엔 또 드라마, 영화까지도 그렇습니다. 워낙 컨텐츠 강국이다 보니까 NFT의 활용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 개념으로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기축통화 그런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건 맞고 네. 뭐 엔화나 위안화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앞으로 뭐 리브로가 그런 걸 시도하다가 말았습니다만 BTS 코인이 기축통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수많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기축통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지털 네. 화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BTS 굿즈를 사려면 그 디지털 원화, 한국 네네. 디지털 K 네. 화폐를 사야 된다 그러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순간 그게 플랫폼화되면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수요자가 많으면 네, 그럼요. 그런 기축통화가 네.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요즘 계속 메타버스, 암호화폐, NFT를 공부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앞으로의 화폐 전쟁이 국가별로가 아니라 기업별로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앞으로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기업이 발행하는 코인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이 생각이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그것은 이제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정부.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작년 9월 24일에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불허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CBDC 자기가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기축통화하기 네.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많아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걸 없애버린 거죠, 중국은. 이제 그런 건데 리브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 이게 미국의 달러화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자체도 이름도 바꾸면서 다른 전환으로 일단 갔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코인의 영역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연구자들이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국가 법정화폐의 디지털화와 다른 영역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싸워야 될 지점이지만 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예, 않죠. 예. 정부와 싸워야 되는 네.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또 NFT의 도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사실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여러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와, 이 컨텐츠는 내가 진짜 투자하고 싶다. 네. 이건 좀 탐난다. 네. 또 이랬던 컨텐츠가 좀 있었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뭐 프랭키라고 하는 NFT 작가도 만나고 그다음에 리드미클 NFT 클럽 또 직접 찾아가서 전시회 때 만나고 아주 좋은 이렇게 집단 동아리 같은 분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리드미클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각 자기의 그 리드미클의 이니셜을 그 소위 회원 가입을 하려면 작품을 하나씩 올려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협력 체제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한 300명 작가들이 있음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장점도 있고 한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집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작가가 네. 소위 그 슈퍼노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져요. 근데 그 그림이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도 하고 엊그저께 또 봤던 분들도 호호호 전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호랑이에 대한 그림을 하기도 하고 미나 그림을 NFT화 하기도 하고 상당히 새롭게 등장하는 아주 매력적인 젊은 야심찬 NFT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분 핸드폰 안에 실제로 카카오톡 안에도 이 민팅 기능과
그 NFT를 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클립이라고. 네네. 네. 그런 것들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바로 여러분 핸드폰 안에서도 바로 카톡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바로 그림도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손안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보면 그거는 굉장히 뭐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워낙 이사님께서는 NFT 컨텐츠에 대해서 다 좀 둘러보고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또 비싸게 거래되는 NFT 이런 것도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NFT를 내가 직접 구매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제작 민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가격을 좀 높게 받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전략이 좀 있더라라는 게 좀 있을까요? 이제 그렇죠. 이제 NFT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콘텐츠의 물론 뭐 콘텐츠 자체가 매력적이고 퀄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콘텐츠를 만드는 본인 스스로가 스토리텔링이 좀 돼야 된다는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그림이 내가 산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팔릴 수 있을 것인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자기 그림의 한 분에 누구한테 단순히 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사는 사람 입장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의 그림을 샀을 때 누구한테 판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팔 것을 미리. 예. 네. 그러니까 그 대판다는 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더 비싼 가격에 판다는 전제. 네네. 그러면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원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 보여져야 돼요. 네네. 이 사람이 혹은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내일 모레 죽는다든지 그러면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렇죠. 그거 진짜 희소성이니까 네. 마지막 네. 작품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저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 저 사람이 다음 작품은 지금 내가 산 작품보다 더 비싸게 팔릴 거야. 이런 신념을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느냐 본인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멋있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렸어? 이 그림은 어떤 의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좀 아주 매력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내 가치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NFT라는 T도 중요하지만 NFP가 돼야 된다. 그건 뭐죠? 펄슨. 아, 대체 불가능한 사람. 사람으로서의 내가 의미가 있을 때 내 그림이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작품을 사면 혹은 젊은 작가지만 저 사람은 나중에 대가가 될 거야. 이런 기대를 줄 수 있거나 저 사람이 그린 이 그림만큼은 이 꽃 그림만큼은 내가 1,000원에 사지만 내일 모레 1,500원에 팔 수 있어. 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냉정하게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내가 작품을 그렸으니까 한번 올려본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그림들이 다시 리사이클링 되고 더 높은 가치에 팔리느냐 하는 것을 조금 서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비싼 가격에 팔린 NFT 작품들을 제가 공통점을 뽑아봐도 결국에는 그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희소성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 작가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랭크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치 그림을 그린 분도 그림의 그 기록을 그림을 시작하는 날, 그림을 끝나는 날 이렇게 넘버링을 해놨어요. 이런 어떤 가치 그리고 뭐 최초에 많이 그린 그림들도 매일매일 한 것씩 그림을 그려서 뭐 3,000일 동안 그렸다든지 맞아요. 이런 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단순히 그림도 의미가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왕이면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자, 우리 여러분들 들으셨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치 올리는 겁니다. 내 가치를 올리기 좀 그렇다면은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이 그린 작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NFT 한번 제작 좀 해볼까 해요. 네. 왜냐면 저는 제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그림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그림도 배우고 뭐 얼마든지 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아무래도 아까 이제 얘기하려다 말았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NFT도 이 초기 산업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 이런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네.
윤석열 당선자의 앞으로의 NFT 또는 뭐 암호화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방향성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이사장님 보시기에. 우선 뭐 큰 틀에서 큰 청신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250만 원짜리까지의 비과세를 5천만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5천만 원까지요? 네, 그러니까 주식과 준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하고 주식을 전혀 다른 케이스로 구분해놨는데 똑같은 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정도 했다는 것은 훨씬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세대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ICO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 ICO가 물론 현 정부도 ICO를 불허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ICO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하고자 하는 ICO는 IEO에 가까운 ICO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말하자면 그 Initial Exchange Offering, 즉 소위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발행이라고 하는 어떤 조금 미리 안정되어 있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ICO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그 기본법을 만들어서 훨씬 더 안정되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법제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전문청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특수 전문은행을 만들겠다. 상당히 많은 어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요. 특별히 NFT와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랬던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게 하겠다. 즉 최소한의 요건만 맞추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많이 기능을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부수적으로 보면 NFT 영역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관심을 보인 것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로 하는 게 콘텐츠이거든요. 사실은 NFT와 연관된 업종에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특수통 검사로서 주로 한 게 무슨 주식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다른 후보보다 깊이 있게 알고 있고, 다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그동안에 다 NFT라든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왔고, 이제 그런 측면, 특히 NFT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윤석열 당선자가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ICO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아마 3, 4월 중에 상당히 많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ICO 합리화, 제도화에 대한 공청회 내지는 정책 토론회가 줄줄이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실히 청신호가 좀 켜졌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또 대중분들이 NFT를 처음으로 인지를 하셨던 게 디지털 아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게임에서 좀 더 접근을 했고 인지를 했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위메이드의 또 P2E 위믹스 이 관련해가지고 그때부터 NFT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NFT 관련주가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뒤늦게 이게 뭐길래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좀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이 P2E라는 개념 자체가 전 세계 게임사들이 많이 도입을 하면서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규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속도가 좀 붙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규제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좀 당선자가 정해졌으니까 슬슬 규제 완화 정책으로 좀 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게임을 등급위원회에서 지나치게 모든 어떤 그 게임 그 산업 내에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사행성이라고 보는 것을 좀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은 대통령의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NFT가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 산업에 있어서 너무 무기가 비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저께 제가 이제 청소년 지도자 과정에서 제가 한 30명, 300명 모시고 물론 온라인입니다만 그런 특강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재미있게 게임하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 아마추어를 위해서 말하자면 무기 가격 같은 것들 좀 아무리 비싼 거는 10만 원 넘지 못하게 좀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풍토 어린이들 네. 위한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리그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아마추어 리그와 프로 리그. 이제 그래서 풀 배팅 할 수 있는 카지노도 그런 거거든요. 순수하게 하는 데가 있고 선수들용이 따로 있는 그쵸, 것이 그쵸. 있듯이 그런 구분에 좀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망감을 줄 수 있다면 돈 없으면 게임에 이길 수 그러네요.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NFT도 마찬가지, 그림도 화가들한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좋아서 좋은 가격에 파는 건 좋은데 이제 돈의 노예로서 억지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을 그려서 내서 판다. 이것은 굉장히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네네. 그런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습니다만은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저는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 아이들이 순수하게 말하자면 게임을 돈이 없는 아이들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게임 만들어 주시고 전문가용으로 충분히 우리가 가상자산의 가치로서의 어떤 게임 산업도 P2E가 될 수 있도록 네네. 일정 정도 저 강한 말하자면 정확한 말하자면 그 제도화 네. 그런 걸 해달라는 것이죠. 앞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될 숙제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게임과 관련된 분하고도 저녁을 먹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합의를 빨리 보자.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화도 빨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 더 이상 정부 입장에서도 노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게임 산업 자체에서 P2E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이 한국에서 런칭을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NFT라는 산업을 거품이 아닌 좀 혁신적인 투자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이 있다면 예를 들어 사실 내가 투자 기회로는 보고 있지만 초기에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작품을 내가 사봐야 되는 건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셔라 하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뭐 제가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겠지. 내가 창작자인가 투자자인가 그냥 재미 보는 사람인가 구경꾼인가 그에 따라서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창작자이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을 가치 있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가에 대한 테크니컬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요. 뭐 그리고 가스비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또 어느 플랫폼이 더 싼가 이런 스타디가 필요하겠죠.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동량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FT 작가들이 들어가 있는 동아리에 가입한다든지 기동량을 많이 할 수 있고 값싸게 비싼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들이 드롭되는 그런 공간에 가서 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 보면 그 SNS 활동을 통해서 좋은 작가들이 뭉쳐 있는 데 가서 가입한다든지 그럼 좋은 정보가 있겠죠. 그럼 그쵸, 훨씬 그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데 관련된 뭐 그림전도 가보고 작가들하고도 친해 보면 훨씬 좋은 환경이 모아지지 않겠냐 싶고요. 또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어떤 담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창작자를 발굴하는 사업부터 하면 그래서 파일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지 하나 물건으로 한탕 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 서로 격려하면서 파일을 키워가는 리워딩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사필 기정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의 마음으로서 이 판을 좀 키우는데 네. 좀 시선을 두면은 더 큰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또 약 1시간 동안 이사장님과 함께
NFT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뤄보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저는 너무 큰 도움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신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뭐 또 추가적으로 기회가 혹시라도 된다면 또 모시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한마디 NFT 아니면 또는 뭐 자유롭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부자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이렇게 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세이고요. 또 저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고 젊은입니다만 이제는 경제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앞으로의 자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런 만큼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 감사합니다.